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이은주입니다. 제가 첫 배낭여행을 떠날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란 책인데요. 어제 다시 그 첫 장을 펼쳤는데 낡은 책 냄새와 함께 이런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얼마 후 창 아래 어두컴컴한 나무들 사이에서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야옹 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죽여 야옹 하고 대답하고는 불을 끄고 창문을 빠져나와 헛간에 지붕을 타고 내려왔다. 땅 위로 미끄러져 내려와 나무 사이로 기어 들어가니 거기에 어김없이 톰 소요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란만장한 모험의 서막인데요. 긴장되기도 하고 한편 설레기도 한 허클베리 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난 못해 하고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현실은 생각보다 덜 무섭고 더 재미있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두려움을 떨치고 모험을 시작하신 정인모 대표님을 모시고 창업이 두려운 청년들을 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존감 높으신 정 대표님을 다시 뵈니 아주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 대표님 창업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첫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카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네. 20대 창업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되게 커피나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80%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인모 대표님 옆에 어떤 청년이 저도 창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조언을 가장 먼저 해주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이런 하지 말라고. 일단 이것도 역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뭐랄까 맛은 보는 게 그래도 뭐랄까 100 실수할 수 있는 걸 10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뭐 깊은 경험도 좋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 젊은 나이에 그러긴 쉽지 않으니까 뭐 얕은 경험이라도 사실 다양하게 해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조언이라고 했을 때 응원하는 조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되게 어려운 모험의 시작이니까 사실 네.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창업을 위한 창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보다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없이 사업을 차리기 위해서 창업을 해야겠다. 사장님이 되어야 되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 목표로. 그러니까 도피성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창업이 목적인 창업 이런 네.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것들은 피하고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얇은 경험이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창업을 위한 창업은 좀 미루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얇은 경험이나 창업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혹은 단점이 있다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사실 젊은 창업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워낙 성공한 사례가 유명한 사례가 많잖아요. 뭐 네. 스티브 잡스든
뭐 주커버그든. 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젊은 창업자는 훨씬 소수예요. 그러니까 소수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각광받게 된 각광받는 거죠. 거고 네. 또 정말 평범한 청년이 창업해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장점이 과연 많을까 생각은 항상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업을 위한 창업을 안 하려면 뭔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것도 진짜 좋은 목적의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젊을 때 그런 목적의식을 갖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혹은 뭐 하다못해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게 생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라는 혹은 부모님이라는 품 안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목적의식을 갖는 게 되게 이제 필요하고 사실 그런 게 있다면 젊은 창업에서 장점은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실행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실행력이 더 있다는 이유는 왜냐면 뭐 짐이 없기 때문이죠. 뭐 가정도 없고 예를 들면 책임져야 될 것도 없고 뭐 만약에 잘 못 돼도 뭐 예를 들면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취업에 도전할 수도 있고 네. 뭐 빚이 있어도 어쨌든 돈을 벌 기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갚아 나갈 수 있고 네. 젊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장점은. 네, 그것들이 장점인 비해서 네. 아까 말했듯이 단점인 부분도 명확해서 네. 사실 모두가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다 혹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뛰어나서라고는 사실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아서인 거고. 시기에 맞았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나이는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100의 요인이 있다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청년 네. 창업이다라고 저는 나누는 것도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의미가 없다. 네. 뭐 할아버지가 창업해도 성공할 수 있고 진짜 유치원생이 창업해도 성공할 수 있고 그거는 그냥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미국에서는 네. 자기가 발명품을 팔아서 뭐 연매출 100억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청년 창업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를 논하는 게 사실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쨌든 장점이라는 거는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라는 게 확실히 그게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큰 경험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도 이렇게 인재를 뽑을 때 사업을 해본 인재를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을 뽑아보셨을 텐데 그 사업을 한 인재가 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낫지 않나요? 이것도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창업하는 사람이 가선 안 될 회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해본 사람이 가서는 안 왜냐하면 돼? 쓸데없는 리스키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되게 업무 효율화를 해야 되는 직군이거나 네. 그런 포지션도 분명히 엄청 많거든요. 아직.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버티지도 못할 거고 그렇죠. 사실 답답해하실 것 별로, 같긴 해요. 네, 성과가 안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업 기업에는 창업했던 사람이 맞겠죠. 네,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니까. 근데 네. 솔직히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창업한 사람이 필요하냐? 그냥 일을 좀 더 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에서 포인트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진짜 더 재능이 있나? 네. 그거는 사실 케바케인 것 같고 네. 다만 그건 있죠. 어쨌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집단이라면 네.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이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본 사람이라는 건 되게 좋은 포인트인 거고 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점점 더 사람들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보단 그냥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을 구한다면 창업했던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회사는 창업했던 사람을 상당히 좋게 보죠. 네. 네. IM 컴퍼니를 들어가려면 창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다는 팁이었습니다. 결론이 이상하게 나나요? 지금 창업하셔가지고 IM 컴퍼니가 어느 정도는 안정선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시행착오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데 요걸 좀 피하면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런 팁들이 있을까요? 혹은 꼭 거쳐야 한다. 이건 꼭 경험해 봐야 한다. 그런 관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사실 이렇게 말해줘서 피해갈 수 있는 시행착오는 네.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말해줘서 피해갈 수 있다는 그건 사실 뭔가 규칙이나 뭐 네. 제도나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부딪혀 봐야지 아는 거. 네. 그리고 부딪혀봐야 알고요. 부딪히기 전까지는 아마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업가의 본인 특징이라서 네, 그렇고 또 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창업도 안 했겠죠.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말해도 그러니까 사실 제일 재미없는 게 네. 창업가들끼리 모여서 자기 아이템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 다 자기 거는 최고고 네. 사업 아이템이 보통 비교하기를 이제 자기 아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자기 아는 네, 최고로 보이죠. 자기 아이 자랑하는 건 재밌죠. 네, 맞아요. 남 아이 자랑하는 거 구경하는 건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제가 벤처 경연대회를 다녀봤었는데 네, 다들 재미없어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라서 네. 네, 그런 거라서 사실 자기 아이는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음. 자기 아이는 얼마든지 천재인 것 같고 다 영재인 것 같죠. 근데 네. 뭐 그리고 영재나 천재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 믿지도 않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천재나 영재를 키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이게 뭐 아이로 딱 대칭 치환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업이란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 여러 명의 집합체이고 네. 또 훨씬 급변하는 시장이라는 걸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물론 운이 중요하지만 네. 전 사업의 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를 겪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오히려 겪어보는 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업자를 뭐 내는 걸 어떻게 해라, 뭐 주주명부는 어떻게 해라, 네. 뭐 사무실은 되도록 뭐 임대료가 어떻고, 뭐 계약할 때는 어떻고, 근로 고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것처럼 당연히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건 진짜 한번 알려주면 끝인 거라서.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디테일해서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별로 적합하진 않을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시행착오라고 생각해서 피하는 사람이 창업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히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정 대표님도 좀 전에 그 대전 대학생 청년창업 기금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죠. 점점 더 많아졌죠. 이런 제도들을 좀 잘 적절히 이용하면 좋을까요?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은 아니죠. 뭐 갚아야 되는 지원도 있고 안 갚아도 되는 것도 있고 뭐 다 케바케인데요. 네. 일단 저는 가능하다면 안 받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의 돈이잖아요. 네, 남의 네. 돈을 가지고 하는 건 분명히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장점은 그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거. 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줘도 그리고 뭐 투자금을 받더라도 네. 저희도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결국 네.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 초기에 굳이 남의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다던가 네. 아니면 확실히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자기에 맞춰서 남의 돈을 끌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네. 그것 중에선 정부 지원은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으로 돈을 줄 수 있고 또 네.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돈을 갑자기 갚으라고 한다거나 네. 줬다가 이자율이 높다거나. 뭐 줬다가 뺏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쓴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런 게 적어도 정부 것들은 정해진 규율이 있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분명히 잘 활용하면 어차피 남의 돈을 끌어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정부 지원이 좋은 방법이죠. 그 남의 돈으로 시작하는 게 단점이 있다는 거는 약간 책임감이 덜해진다라는 포인트인가요? 사실 저는 책임감은 모르겠어요. 그게 사업을 하는데 책임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특히 초기 창업할 때 돈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음. 성과가 좋을 거라서. 지난 시간에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해서 열심히 일해라 라는 거는 직장인 수준의 열의를 원하는 거고요. 네. 돈을 100만 원 줬지만 1억만큼 일해야 되는 게 어차피 창업자라서 100만 원을 줬지만 1억만큼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어려운 건데, 정부 입장에서도 네. 어차피 100만 원 줘서 100만 원 일할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과반수가 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직장인이라면.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어차피 저는 돈에 대한 책임감은 기본이라서 네. 뭐 예를 들어 돈을 횡령할 사람이면 애초에 돈을 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열심히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 이상을 할 사람을 잘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사실 지원 제도의 의도인 거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지원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설사 돈 다 날릴 수도 있죠. 열심히 하다가. 근데 그게 지원금의 목적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요즘 이렇게 보면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으로 이제 창직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붐도 늘고 지원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단 사실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창업자여서가 아니고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10년 내에 이제 사실 자동차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난 100년간 바뀐 것보다 최근 1년간 바뀐 게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는 기름 자동차를 안 탈 수 있는 시대가 생각보다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고 네. 그냥 운전 안 할 수 있는 시대가 10년 안에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인간이 처음으로.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변할 때 과연 최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네. 꼭 창업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열의가 있는 되게 소규모의 집단이 어떤 작은 문제들을 잘게 해결하는 게, 그리고 아니면 잘게 해결한다기보다 작은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하는 게 네. 방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의 매스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IT 기술이 없이는 네. 네. 뭐 옷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한 명이 하는 것보다 1000명이 하는 게 나으니까. 네. 근데 점점 더 그런 문제는 사실 기계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력이 안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너무, 이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가 원래 기름 회사였잖아요. 네. 미국 나스닥에 1위에서 5위까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기름 회사였어요. 몇 년 네. 전만 해도. 네. 근데 지금은 다 IT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네.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그렇다면 사실은 그냥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빠른 흐름을 얼마나 빨리 따라갈 수 있냐고. 어허.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나 정보력을 활용해서 소규모의 사람들이 네. 아주 작은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거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경제와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창업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네, 그만큼 네. 빠르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팔로워들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업을 많이 하고 세상을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바꿔야 되지만 네. 예를 들면 시장이 부족하고 지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뭐 어차피 뭐 자원이 많아서 성공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죠. 그러니까 인력으로 작은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하는 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좋은 기업들이 벌써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그 대한민국 30대 부자 찾아보면 제가 세봤는데 80%는 상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긴 해요. 네. 근데 20%는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음. 그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글로벌로 성공한 사람, 네. 그러니까 특히 중국으로 진출해서 성공한 사람, 네. 아니면 IT로 성공한 사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네.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네. 뭐 넥슨 네. 이런 데도 있고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 같은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네. 더군다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렇게 어찌 보면 힘들거든요. 20%밖에 안 될 정도로.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음. 뭐 네이버가 있었다면 지금은 쿠팡이나 직방이나 뭐 배달의 민족이나 네. 그거 말고도 사실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네. 뭐 1,0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은 뭐 미미박스 같은 회사도 있고요. 이미 뭐 한국 회사들이 투자할 사이즈를 넘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나 네. 아니면 중국 투자사들이 이미 몇백억씩 투자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런 회사들이 다 삼성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이 흐름이 끊기면 사실 분명히 제약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가야 되고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이 사실은 진로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듣는 방송인데 네네. 이 미래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인기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세요. 요즘 취업 난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이런 방법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네. 좀 시야가 넓혀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좀 전에는 20대가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말리시겠다고 하셨지만 네네. 어쨌든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인 전 맞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대표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조언 혹은 고언 혹은 응원 이런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 아이를 키우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본인이 노력한다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운이 나빠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네. 예를 들면 의사를 만들어야지, 판사를 만들어야지 20년 뒤에. 그게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사실 되게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네. 뭐 사실 시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요. 네. 입시 제도도 1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바뀝니다. 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어쩔 수 없어요. 교육 제도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재상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너무 멀리 볼 필요 없고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믿고 네.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서 본인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론 본인이 목표가 생겨서 네. 2년, 3년, 4년 뒤에 목표가 생기고 지향점이 생기는 건 전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네. 또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특히 하면 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네.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되게 좋은 답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만 모든 사람이 그 답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점점 더 그런 세대로 가고 있고 세상으로 가고 있고 제 친구만 해도 여기 언급되는 걸 모르겠고 몰라야 되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네. 학점도 좋아요. 네. 근데 대기업에 그렇게 쉽게 합격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공기업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 역전 안 되거든요. 네. 30년 전, 40년 전엔 가능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엄청 거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고 세워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더 아이를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다면 네. 지금 그냥 행복하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위축되지 않게 계속해서 믿어주고 교육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향성은 네.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큰 그림에서 유도하고 네. 다만 회사 경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다 핸들링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핸들링 하다 보면 그 이제 사장 밑에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일밖에 못해요. 그냥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혼자 못하게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아이도 어차피 하나하나 체크하시기보다는 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도전할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만 해도 네. 설사 좋은 대학 못 가도 인생 안 바뀌는 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공감하시는데 좋은 대학 가도 인생 안 바뀌는 거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공부하라고 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란 것도 학부모님이 더 잘 아니까 네. 본인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네. 네,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끔합니다. 네. 본인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슴에 담아야 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믿음을 계속 잊지 말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큰 그림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정인모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한 허클베리 핀의 모음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의 묘지명이 아주 유명하죠. 아마 다 아실 텐데 우물쭈물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수습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저질러보는 대담성을 한번 시험해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진로 레시피에서 소개해줬으면 하는 주제나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으신 분은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